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남자 축구 역사상 최초로 피파 주간 대회 결승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대표팀에는 충청권에 연고가 있는 선수들도 포함돼 있어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충남은 산업단지가 밀집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등 사업장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며 충남도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대전 대덕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방송인 김재동 씨의 특강 비용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거셉니다.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보여주기식 세금 낭비라는 비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비용이라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쓰인 오늘 새벽, 많은 분들이 밤을 지새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남자 축구 역사상 최초로 피파 주간 대회 결승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특히 대표팀에는 충청권에 연고가 있는 선수들도 포함돼 있어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세네갈과의 8강전 승부차기에서 상대 네 번째 키커의 슛을 막아내고 4강전 막판에는 결정적인 헤딩 슛을 손끝으로 걷어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거미손으로 불리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이광현은 예산 중앙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충남 도민체전에서 골키퍼상을 수상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데서는 공을 마음대로 못 차니까 내가 저 시골서 살으니까 그리 와서 저기 형하고 와서 여전 차고 그랬죠. 공 차고. 공을 엄청 좋아했어 그렇게. 16강 한일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주전 공격수 오세훈. 이번 시즌 K리그2 아산 무궁화에서 3골과 도움 2개를 기록하며 약관의 나이에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타고난 체격과 운동 능력, 성실함까지 갖춰 미래의 국가대표로 꼽힙니다. 몸싸움이 좀 능하고 그리고 헤딩력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 플레이도 좀 잘하는 선수예요. 피지컬이 큰 선수치고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세훈이한테는 더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세네갈과 8강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이지솔과 8강전에 선발 출전해 중원을 지킨 미드필더 김세윤도 대전 시티즌의 미래로 평가됩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그 구성에서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상당히 우리 팀도 마찬가지고 본인에게도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창단 멤버로 대전에서 K리그 통산 291경기에 출전한 공호규는 대표팀의 코치로 변신해 후배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에서 충청 선수들의 남은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공주보의 처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섭 공주시장이 공주보는 해체냐 유지냐가 아닌 공주 시민에게 가장 혜택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석 공주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주보는 특수성이 있어 해체냐 유지냐는 OX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시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공주시가 주최한 공주보 시민 대토론회가 파행을 겪는 등 공주시의 갈등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맞서며 서산 지역의 최대 쟁점이었던 서산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15년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맹종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석지구의 터미널 부지를 확보한 뒤 민간 사업자의 참여 등 여건이 갖춰지면 민자 유치를 통해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존 터미널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환경과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 원도심과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도 펼치겠다며 수석지구의 도시개발 사업도 재정 부담 등의 우려로 규모를 당초의 절반 수준인 40만 제곱미터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산 하나토탈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충남의 대형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남도 의회가 사업장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며 충남도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며 배출 점검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차례 유증기 유출 사고로 주민 10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서산 한화토탈.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를 몰래 배출하고 고루 정비를 하다가 밸브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충남도 의회는 화력발전소와 철강업체,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단지가 밀집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충남도의 관리 부실 탓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업장의 자가 측정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관리 감독이 어렵다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점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현장 조치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또 컨트롤 타워도 부재를 했고 또 보고 체계가 잘못되어 있었다. 현대제철은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 인근 마을 이장 등 90여 명에게 안동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문제가 된 고로 밸브 개방에 대안을 찾고 친환경 제철소의 정체성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가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반발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 새로 고로를 건설해야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멈출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업정지 처분 연기를 요청했지만 충남도는 현행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 불법이라며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90분에 1,500여만 원, 최근 대전 대덕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방송인 김재동 씨의 이 특강 비용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거센데요. 이번에는 논산시에서도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보여주기식 세금 낭비라는 비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비용이라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교상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에 이어 논쟁을 재점화시킨 건 지난 2017년 9월 논산시의 타운홀 미팅 바로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행사.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한 특강에 방송인 김재동 씨는 사람이 사람에게를 주제로 90분 강연에 특강료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재정 자립도가 대덕구보다 더 낮은 논산시가 좌편향 방송인 김 씨를 문화예술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2번이나 직사 대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는데 딱 두 글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먼저다. 만약에 다른 당이 접근했다면 과연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강사로 나올 수 있었을까? 논산시는 특강 출연자 선정은 이른바 문화 소외 지역에서 유명인의 강연을 듣고 싶은 시민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며 편향성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얼마를 들여야지 적정가라는 하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 기획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보수를 드려야 되는지 자문을 받고. 비슷한 시기 세종시 출범 5주년 행사 출연료도 엇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말을 풀어가곤 했습니다. 돈은 들어왔고 근데 그 돈 중에 절반은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줬고 절반은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 우리 또래에 있는 아이들 학교 주는 데 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 불을 지핀 김재동 씨의 특강 논란이 확산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들은 강사 섭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정한 강연료는 적정한지 강사 역량이나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면서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특강 논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그게 시간당인가요? 90분에 1,500만 원. 90분에? 그건 좀 과하죠. 물론 비용에 발끈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막 붐이 될 만한 사건이 되나? 이런 생각. 민간 기업이면 모를까 세금이 들어가는 지자체 행사라면
출연자와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에는 문화 비용의 많고 적음을 누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는지, 또 고액 출연료를 받는 다른 인사들은 두고 특정인만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는 주장이 맞서면서 특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산하기관인 청소년 수련관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신입 직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간부 A씨는 지난 1일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신입 직원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20분 넘게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전 유성구는 위탁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찰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겠죠. 6.25 전쟁과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현장에서 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했던 이들은 지금의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김광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88살 이재인 할머니 집에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전 출신 개그맨 서경석 씨가 6.25 참전 용사인 이 할머니 집을 직접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는 자리. 참전 용사인 이재인 할머니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부사관으로 입대해 정전 직후인 1954년까지 복무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치렀던 구사단의 군인으로 그 시절 현대사의 질곡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유공자분들의 꺼지지 않는 그 나라 사랑 정신을 형성하고 1960년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서 17살 어린 나이로 38 민주의거에 참여한 김용재 씨. 그 시절 자신과 나이가 같은 지금의 고등학생들에게 어묵했던 독재 정권과 이를 위해 저항했던 선배들의 노력을 담담히 전달합니다. 혹자는 고등학생들이 뭐 알고 데모하느냐 이렇게 했지만은 학생들이 순수하게 부정선거 규탄 데모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 지난 2017년 8월 K9 자주포 사고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던 이찬호 씨. 2달 전 퇴원해 지금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나라 사랑의 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든 좋아하는 거든 뭐가 됐건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라도 있으면은 불 지르세요.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라 사랑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작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5월 고용 동향에서 대전, 세종, 충남 모두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증가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